우리는 항상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런 걸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더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단순히 스마트해지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남기에 부족한지 그 좀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확실하다고 믿었던 시장 예측이 하루아침에 막 뒤집히고 야심차게 세웠던 프로젝트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 하나 때문에 확 틀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착착 움직여주질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뷰카라는 건데요. 원래는 군대에서 쓰던 말인데 이젠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측 불가능한 날씨처럼 시장이 막 요동치고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모든 문제가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심지어 뭐가 정답인지조차 애매한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친 뷰카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먼저 우리에게 등대처럼 보였던 스마트 시스템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시스템의 한계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침반이 되어준 혁신의 의미를 찾아보고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항해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생존 전략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뷰카라는 혼돈에 맞서는 가장 직관적인 해답, 바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건설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시스템의 핵심은 일단 모든 걸 인터넷으로 싹 다 연결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과정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또 변화에도 아주 유연하게 적응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최고의 효율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 기술의 목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걸 통해서 효율성, 안전성, 생산성 같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스템이 이 혼란스러운 뷰카 시대에 완벽한 구원투수처럼 느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한번 확 뒤집힙니다. 스마트 시스템의 가장 큰 무기인 바로 그 최적화가요. 때로는 우리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그림이 아주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최적화라는 건 이미 있는 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깔고 신호등 세우고 이런 거죠. 반면에 혁신은요. 아예 길이 없는 곳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는 도전이에요. 목적이랑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최적화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걸까요? 바로 정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때문입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베스트야. 라고 모두가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생각이나 관행들이죠. 필름 카메라의 제왕이었던 코닥이 사진은 당연히 필름이지 하는 이 정설에 갇혀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쳐버린 것처럼요. 이렇게 기존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이 정설이라는 벽에 갇혀서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정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혁신은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존의 것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끌어안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태도죠. 경제학자 슌페터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구분했는데요. 기존의 성공 공식을 그냥 따라하는 사람은 사업가에 불과하고 아무도 생각 못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라고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들을 한번 볼까요? 라이트 형제 시절의 정설은 뭐였을까요? 공기보다 무거운 건 절대 날 수 없다 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무거운 알루미늄으로 만든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죠. 그리고 수십 년 뒤 일론 머스크는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엄청 비싼 소모품이다 라는
우주산업의 정설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두가 더 강력한 일회용 엔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근데 로켓을 다시 착륙시키면 안 되나?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같은 질문 하나로 우주여행의 비용을 말도 안 되게 낮추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는 혁신가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기술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부숴버리고 모든 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흐름이죠.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 TV 같은 것들이요. 생각해보세요. 기계는 똑같은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했다고 없던 기능이 막 생기고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딱딱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아주 유연한 소프트웨어가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유연하게 제어하는 가상화에서 시작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현실에 있는 공장이나 도시를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디지털 트윈이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물리적인 세계의 제약이 사라지고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다시 정의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이 분야의 끝판왕은 단연 애플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든 아이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앱과 서비스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죠. 애플은 이 딱딱한 하드웨어를 무한한 가상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 즉 포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의 정말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싹 모아서요, 우리 각자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뷰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더 이상 최적화 관리,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저 안개 속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혁신 관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만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다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뷰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 파도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대신에 과감한 혁신이라는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그 파도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해안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함을 넘어서 진정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